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보입니다. 오늘 2.7% 반등 나왔고요. 그리고 22평에서 수렴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지금 역배열 구간이죠. 여기 위에 있는 핑크색 선이 60일 이평선입니다. 60일 이평선이 위에 있고 22평선이 아래 있을 때, 즉 역배열 구간일 때는요. 이평선마다 저항을 받습니다. 그 저항받는 걸 돌파했을 때 추가적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는 뭘 만들죠? 전구체 만들죠. 전구체 만듭니다. 전구체는 뭐예요? 양극재의 전 단계예요. 그럼 에코프로 그룹에서 양극재는 누가 만들어요? 에코프로 BM이 만들죠. 에코프로 BM. 그쵸? 근데 셀, 팩, 그쵸? 배터리는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BM은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고객 단계에 납품을 하는 기업은 어딜까요? 에코프로 BM이에요. 왜?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BM이 고객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드는 전구체는, 그쵸? 광물로 전구체를 만들 거 아닙니까? 이 전구체를 가지고 에코프로 BM으로 들어가면 에코프로 BM은 여기다가 리튬 추가해서 뭘 만들어요? 하이니켈, 하이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삼성 SDI 쪽으로도 들어가고 LG화학 쪽으로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배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자고요. 아까 전에 제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랬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랬는데,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럼 미래가치를 어디부터 볼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BM.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때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변동성을 따져봐라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가 더 변동폭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가격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는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의 이 최대 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한도는 에코프로 BM의 50%까지예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의 시가총액 지금 8조 원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얼마냐? 지금 23조입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한 3조에서 4조 정도 되니까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된다? 62평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된다. 그래야 정배열로 전환시킬 거 아닙니까? 오늘은 그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런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왜?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고, 가격이 움직이는 과정을 쭉 이어놓은 게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가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차트가 움직였을 때는 우리는 돈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패턴이나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을 보는 기준치는, 자 보세요. 60일 이평이 꺾이기 위해서는 쭉 연결하면 지금 대략 요 정도면 60일 1월 30일자. 그럼 여기서 고가가 빠지려면 최대 고가가 한 요 정도 잡죠. 그러면 한 18일 정도의 횡보하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이 되면 61평선의 평균 가격이 여기까지 이 밑에까지 쭉 낮아집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61평 내려오고 정배열 전환돼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 뭘 해야 돼요? 타점 잡아야 된다. 그렇죠. 자, 이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타점을 잡아야 내가 압축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머티는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은 안 나옵니다. 왜? 에코프로 BM이 다 반영을 했거든요. 그렇죠. 에코프로 BM 2월 달에 실적 나온 게 적자입니다. 이번 달에 1분기 실적 나올 거예요. 다음 달에 1분기 실적 나올 텐데 그것도 실적 안 좋을 거예요. 이게 다 리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튬을 비싸게 사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가면서 당연히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근데 리튬 가격은요. 유가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60불에서 80불 고점 딱 두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등락을 하고 지금 80불보다 높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전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60불 이하로 떨어질 때 뭐가 있어요? 경기 침체. 그럼 지금 80불 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높은 상황에 있다. 원래 평균치를 유지를 했을 때 60불에서 한 70불 정도 등락을 하고 그 이상 가고 80불 넘어가면 수요가 조금 너무 많다. 근데 80불 이상에서는 공급이 달린다.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다. 이런 정도로 또 바뀐단 말이죠. 리튬도 똑같아요. 근데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떤 특정 가격대에 따라서 리튬 가격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유가처럼 그렇게 오래된 시세가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마진율. 그렇죠. 평균 마진율이 7%로 이미 확정이 났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평균치에 수렴할 수 있는 타점을 우리가 잡아가는 게 좋다. 그랬을 때 우리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다. 자, 일단 제가 증명부터 하겠습니다. 인증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내용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언제 샀나요? 싸게 사지 않는다. 확인.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75% 정도의 수익. 자, 다른 종목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양. 이제 손절한 거 보여드릴게요. 금양 2차 전지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죠. 싸게 안 삽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1박 2일 동안 15%더 정확하게 수익 냈죠. 그리고 다시 매수했는데 여기서 손절 12% 손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여기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찾겠죠. 이런 구간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배열 전환이 확인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에코프로 뭐 바로 들어간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가격을 보는 게 첫 번째다. 그랬을 때 뒤에 호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이 내용을요,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이고요. 선익 시스템, HLB 제약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해라. 그냥 체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선익 시스템.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정확하게 얼마? 상한가.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 밑에 YC까지만 딱 볼게요. YC. 자,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이미 20%의 수익을 내는데 오늘 다시 매수. 이런 상황을 만든다. 올려볼까요? YC 또 나와요. 그쵸? DIT, 자, DIT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 그쵸?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 오늘도 올라가잖아요.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짜 가격대를 잡기가 어렵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제가 다 인증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지금 에코프로머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최소한 정배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근데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았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에코프로 BM이 완전히 더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시장이 박살이 나거나. 근데 시장이 박살나기에는 환율이 너무 높고요. 환율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미국에 이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그냥 신경 안 쓰시면 되고 환율 관련해서 막 위험하다 막 헛소리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아예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이미 다 떨어졌다. 적자인데 뭐 더 나빠질 게 있나요? 없어요. 적자폭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12월 달에 발생했었던 44조짜리 수준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애초에 단기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한 가격 부담을 이미 다 해소를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고가 따지잖아요. 그러면 58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58만 원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머티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평가치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내가 잡기 위해선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를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기준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에코프로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에 제가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머티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어떤 식으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에코프로머티를 포함해서 모든 주식시장의 종목군들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갑니다. 이걸 뒤집으면 하락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하락하는 상황을 에코프로머티는 다 겪었어요. 어딜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